영유아나 임신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긴급한 순간에 이송할 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재택 치료를 하던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갑작스럽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8일입니다. 경기 수원시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받던 A군이 상태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17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불과 하루 만입니다. 호흡곤란과 경기를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급히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을 수소문했지만 일부 병원에서 거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야 한다, 영아 진료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병상이 부족하다, 치료 격리 병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네. 영아 진료가 안 된다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네, A군은 아직 돌이 안 된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진료가 쉽지 않은 건데요. 일부 병원들은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서 A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애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데로 가야지. 대학병원에서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로컬 병원에서는 그거 케어하지 못해. 설상가상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대형 병원은 비어있는 격리 병상이 없었는데요. 소방대원이 무려 11곳에 전화를 돌린 끝에 12번째 병원에서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군 집에 도착한 지 21분 만에 17km 넘게 떨어진 안산 지역 병원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의사 표현이 가능한 청소년이나 성인이야 증상이 느껴지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소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특수성이 인정돼야 할 것 같은데 소아들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6년부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소아 전담 응급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요.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소아 응급 전담 의사가 4명 이상 있고 중환자실 병상이나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수가 극히 적다는 건데요. 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또 천안에 각각 한 곳씩 전국에 5곳뿐입니다. 전국에 5곳이면 너무 적은데 더 늘릴 수 없습니까? 네, 일단 이 보건복지부에선 작년에 서울과 대구 또 양산에 3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지역 위주로 늘려가고 있는데 병원 참여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과 맞물려서 소아청소년과가 비인기과로 전락한 데다 응급실 업무 부담 때문에 신청 병원이 많지 않은데요. 심지어 병원에 지정했지만 의사 채용이 안 돼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예산도 작년보다 늘리고 있지만 일선 병원 참여를 끌어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담 병원을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확진돼서 재택 치료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의사 표현이 미숙한 만큼 보호자가 이상 징후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평소 아이가 다니던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재택치료 전화 상담을 받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외래 진료센터를 찾거나 119로 연락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아동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적어도 영유아는 고위험군으로 보고 확진 즉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반관리군으로 지정된 사람 중에서 영유아도 있지만 임신부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걱정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진된 임신부 역시 일반 관리군이고 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전화 상담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다만 출산할 때는 격리시설을 갖춘 별도 전담 병상만 이용하게 했습니다. 평소 진료받던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못하는 데다 이 전담 병상이 어딘지도 미리 알 수 없는 게 큰 문제인데요. 출산이 임박해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119에 전화하면 지자체 병상 배정반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는 곳이란 낙인이 찍힐까 봐 병원들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출산 임박해서 알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텐데 예. 출산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가 되겠습니까? 수도권은 그나마 아직 병상이 있는데 비수도권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광주나 경북 구미에선 그래서 구급차나 보건소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직 정점이 아닌 만큼 확진된 임신부들이 많아지면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80개 이상이고 앞으로 2주 안엔 2배 이상으로 병상이 확충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산모에게 명단 비공개 방침은 유지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체에서 병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유아나 임신부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격리병상을 더욱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 시 대응 요령을 세세하게 안내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